안녕하세요. 시장의 트렌드와 맥점을 읽어주는 남자 박찬홍입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장 뭐사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포인트는요, 변동성 확대, 반도체, 시장 하락, 급등주,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주요 일정 중에서는요, 지금 현재 12일날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그리고 13일날 한국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가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금리 결정을 할 겁니다. 자, 14일날 미국 7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내 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글로벌 유동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과 메모리 반도체 업황하고는 커플링되어 움직이고 있고요.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확대하면은 여기가 6월이고요, 8월입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살짝 꺾이는 구간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7월이죠. 7월인데 7월하고 8월 초 중순까지 유동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7월 27일 무슨 날이죠? 그렇죠.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할 겁니다. 미국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를 올릴 거예요. 25bp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은 7월부터 해서 8월까지 유동성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단은 여기 보세요. 7월 27일 25bp 25bp를 또 올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또 수급이 또 좋지 않겠죠. 거기에다가 환율도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거고, 그리고 유동성도 감소를 하겠죠. 왜 그러냐? 결국에는 긴축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긴축.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자, 저는 적어도 일단은 이 소나기가, 저는 소나기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증시 소나기가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시장이 안정이 된다면은 반도체 쪽이 올해는 여러분들 반도체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sektor 반드시 봐야 되는데, 자, 요걸 한번 보시죠. 자, HBM 글로벌 수요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이 HBM의 10개 중에 9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거예요. AI 시대 필수제가 HBM인데, 이 HBM은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입니다. 요거죠. 현재 하이닉스가 제일 앞서 있습니다. HBM3. AI 반도체는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HBM 쪽은 메모리, 기억을 하는 두뇌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 쪽이에요. 그래서 HBM은 AI 반도체하고 함께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또 중요한 거는요,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를 한마디로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잠깐 증시가 플러스 됐다고,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특히 외국인 기관애들이 매도세를 강화하면서 하락을 했어요. 플러스였는데, 자,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7월 27일날 올릴 거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긴축 기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었죠. 국내 증시가 오늘 등락폭이 좀 심했어요. 그죠? 외국인 기관 매도했고요. 자, 7월 금리 인상, 7월 27일 날 금리 인상 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25bp. 여기에서 25bp에서 끝나면 좋은데 한 번 더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2회 정도. 그러니까 1, 2회 정도 더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요, 지금 메모리 재고가 7월 달에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의 반도체나 IT 회사들이 회계 처리 과정에서 7월에 재고 감가를 합니다. 재고를 감소시켜야 돼요. 회계 처리 때문에. 그러면 반도체 발주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메모리 재고가 7월 달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가치주는 좀 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국 증시하고 좀 유사하게 흘러갔고요. 결국에는 긴축 강화 우려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수 유입하고 동시에 미결제 약정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매도 포지션 일부 청산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시장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거의 끝났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장의 조정폭 또는 그 기간이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주 반등 나옵니다. 네, 이번 주는 반등이 나오는 시간이다. 네, 반등 타이밍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급격히 조정 나오고 개인 투자자들이 두려워할 때 과감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돈을 법니다. 네, 진짜예요. 역사적 사실로 그거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선행지수가 반등 후 다지고 있는 구간,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요거는 하나의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빨간색인데요. 여기에서 반등이 일어났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지금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이 횡보 구간에 있는데 코스피는 이미 먼저 앞서서 요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원래 같이 가야 되는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같이 가야 되는데 지수 먼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끌어내리겠죠. 근데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밑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2500포인트 근처까지는 왔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올랐다가 2000 여기까지 올랐다. 일단은 지금 좀 끌어내려서 2500포인트 요 근처.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이 밑에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같은 그런 폭락장은 오지 않는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 하방 지지력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수를 한번 봐드리면 지금 제가 줄을 그어놨죠. 좌저 우지. 네, 그리고 지금 요 구간에서 보시면은 만약에 지금 저는 이제 요 라인이 이제 81선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밀린다면은 121선이 받치고 있고 2500포인트 언저리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 나와봤자 20포인트에서 20에서 40포인트 정도 요 사이에 변동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떨어지더라도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것들은 이제 다 얘기를 해드렸죠. 네, 환율 얘기도 좀 해드렸고, 네, 그렇죠. 다 해드렸고, 저번 방송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7월 7일날.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장의 특징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재건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가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그 부분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삼부 토건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주에. 그 다음에 유신, DY, 범양건영. 그러니까 토목건설 관련 회사들이 좀 주가가 좀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메타버스의 그 메타, 예전에 페이스북이죠. 네, 메타의 그 SNS 스레드, 그러니까 지금 트위터하고 좀 비슷한 건데 스레드 가입자가 1억 명에 육박했고요. 와이즈버드, 그 다음에 플레이디, 그 다음에 모비데이즈, 이 회사가 스레드 관련주예요. 네,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챗 GPT 같이 막 연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일시적으로 좀 움직인 부분이 있어서 그냥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테마주들은 또 조정 나오면 또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앨런 재무장관이 지금 네, 지금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그래도 미중 관계가 경색될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이 클라우딩 컴퓨터 서비스 접근을 제한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예 그냥 그 구글이 이용하는 데이터 클라우딩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다 제한한다고
미국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미중 간의 관계는 여전히 경색 중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라우딩 서비스 관련주들 솔트웨어, 솔트록스, 엠로, 엔텔스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생명 보면은 이제 삼성생명이나 뭐 DB 손해보험 같은 보험회사들이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미국 금리 상승에 따라서 이제 긴축 얘기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금리하고 또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는 보험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장 특징 세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내일장 뭐 사지? 자, 내일장에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은 일단은 신성 ENG를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이제 종가 관심주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원래는 냉난방 공조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클린룸을 설치를 잘 하는데 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서 클린룸이 필요하냐? 웨이퍼의 미세먼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의 미세먼지가 가장 취약점이기 때문에 클린룸은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회사에서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신성 ENG는 이 클린룸을 만든 기술을 가지고 일단 드라이룸이라고 해서요. 전고체 배터리 상용을 할 때 이 전고체 배터리 라인 쪽에 도입할 슈퍼 드라이룸, 좀 이 슈퍼 드라이룸 기술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 계속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진행에 따라서 캐파 증설을 하게 되면은 신성 ENG가 굉장히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성 ENG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성 ENG는요, 저쪽에서 한 2020년대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올랐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기간 조정을 거쳤고요. 최근에는 작년 8월 26일 고점을 돌파해줬어요. 돌파한 다음에 음봉으로 조정이 나왔는데 이 음봉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요거는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입니다. 자, 삼부토건. 삼부토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토 재건회의에 참여를 한다는 부분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 삼부토건은 토건 쪽의 전문 기업인데 국내 도급 순위 70위 정도 되고요. 국내에서는 도로공사나 지하철공사, 철도, 발전소 공사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사업 컨퍼런스에 5월달에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주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늘 삼부토건 같은 경우 좀 시장의 이슈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직전 고점이 이 부분이 있었는데 직전 고점을 돌파한 장대 양봉이 오늘 나왔고요. 거래량도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손절가를 이 주인공 매매 기법에서 중간 지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음봉에서 요 정도 자리에서 저라면은 요 라인 정도에서 요 라인 쪽, 보시면은, 요 라인 쪽, 요 정도, 오늘 종가보다 조금 낮은 가격 정도에 공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통령 순방과 함께, 일단, 동행을 하는데, 이 방산주들 자체가 대통령이 해외에 순방할 때 한 번 정도 시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이제 출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2일 날 폴란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에서는 이번에 이제 K9 자주포를 추가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일단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9 자주포 루마니아 수출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은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좀 계속 유심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고요. 이렇게 고가권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손절가를 잘 잡아야죠. 저는 손절가를 이 정도 126,0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추격 매수 하실 필요는 없고 눌림목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웰바이오텍입니다. 자, 웰바이오텍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웰 바이오텍은 우크라이나 재건주예요. 네, 그리고 이 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글로벌 종합 물류회사인 로드스타 CN에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통해서 각종 자재나 물류 수송, 네,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 웰바이오텍 EVC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웰바이오텍 테마는 재건 테마하고, 네, 재건하고 전기차 충전기 테마가 되겠습니다. 회사 한번 볼까요? 네, 회사는 보시면 알겠지만 시가총액은 1648억 정도 되는데, 이 회사 그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이 웰바이오텍을 보신다면은 여기 부분이 지금 저항 부분이죠. 네, 그 저항을 그럼 일단 표시를 해드리면은 이 정도 저항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2220원에서 2300원 정도 저항대. 요 저항대를 돌파하면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근데 단점은 3쌍봉입니다. 3쌍봉 종목은 갭도 뜨고 오히려 돌파할 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권에 넣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부 통화를 했죠, 여러분. 네, 자, SY입니다. 자, SY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뒤로는 올랐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언제 얘기했어요? 예, 여기에서 얘기해드렸잖아요. 여기서. 네, 여기에, 요 라인에서 얘기를 해드렸죠. 네, 오늘까지도 올랐었는데, 이 저항대가 요 정도 저항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가 저항인데, 한 5,800원 정도가 저항이 되고 있어요. 5,800원. 물론 이제 잠깐 더 돌파도 했습니다. 6,000원까지 돌파했는데, 5,800원에서 6,000원 정도 저항이고요. SY는 샌드위치 판넬 1위 업체입니다. 샌드위치 판넬 1위 업체예요. 국내 1등. 그리고 이제 모듈하우스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듈하우스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간히 여러 군데 재건 이슈가 계속 부각될 수 있는 뉴스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SY가 그동안은 1등이었어요. 재건주 1등주였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시장에 알려지다 보니까 개인들이 매수를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좀 무거워졌어요, 종목이. 네, 그리고 이런 종목 1파, 2파 진행형이죠. 3파까지는 아직 도달은 못했지만은 2파 부분에서 일단 쌍봉이 나왔으니까 살짝 조심하셔야죠. 저는 쌍봉을 조금 조심합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여기를 그 5,800원 부분을 단기 고점으로 봐서 여기 돌파 못하면은 저라면은 조금 돌파 실패할 때는 비중을 확실히 줄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관심 있게 그래도 대장주 역할을 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죠. 자, 오늘은 이렇게 신성 ENG, 그 다음에 삼부토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웰바이오텍, SY. 근데 SY, 그 다음에 웰바이오텍, 그 다음에 자, 삼부토건. 네, 자, 이렇게 보면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SY 이 세 개 종목이 재건주니까요. 오늘 재건주 위주로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이것도 이번 주 내에 이슈가 되고,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순방이 끝나면 또 테마주기 때문에 또 꺾일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힘내시고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